어떤 프로젝트 기술에 대해서 막 그런 레이어의 미래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우리 모자 쓴 고양이 갑니다. 그런 걸 투자하면 정말 소액 넣고 100배 먹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한 번을 먹어보기 위해서 정말 많이 있습니다. 민코인 좋다, 돈 번다 얘기하지만 이런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의별 크립토 진행의 정우찬입니다. 오늘도 데이터 읽어주는 남자 박별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실 진작 좀 다뤘어야 되는 주제인데 24년 한 해 동안 핫했던 밈코인이 굉장히 핫했어요. 계속 옳냐 그르냐, 이것이 펀더멘털이 있냐 없냐, 이런 논쟁으로 계속 핫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가격은 계속 좋은 것 같아요. 좀 밈코인 좀 들고 계세요? 제 모든 코인이 다 밈코인 아니겠습니까? 밈코인이 포트폴리오를 대다수 구성하신다 이런 뜻인 거죠? 물론 그렇진 않고 네. 조금 이제 소액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펀더멘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겠느냐라는 게 사실 지금 시장의 그런 분위기, 맞아요. 그런 조금 이따 계속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테크 VC들이 투자한 코인들이 이 밈코인과 뭐가 다르냐라는 그런 회의감이 좀 일부 시장에 계속 좀 지배적이고, 맞아요. 사기를 좀 저해하지만, 그렇지만 또 그럼 왜 밈코인은 그 테크나 VC 코인들과 좀 무엇이 다르고 왜 인기가 있는지.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밈코인 슈퍼사이클. 슈퍼사이클이 뭐예요? 슈퍼사이클이 뭔가 높은 관심과 그다음에 반복적인 투자 활동이 계속 지속되는 거를 좀 일컫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을 내내 밈이 사실 맞아요. 지치지 않고 계속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예전처럼 시바, 도지, 한 텀, 한 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사실 올해 계속 새로운 얼굴들이 나오면서 흐름을 이어가는, 맞아요. 이러한 것을 슈퍼사이클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기마다 같은 섹터에서 새로운 스타가 나오는 게 일종의 슈퍼사이클의 현상 같은 걸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내러티브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니까요. 너무 신기했어요. 오늘 새로운 걸 좀 배웠는데, 그럼 밈코인 좀 누군가는 벌었다 하는데 이제 얼마나 벌었는지 제 주위엔 없어가지고 감이 좀 안 와요. 밈코인으로 좀 많이 버셨어요? 밈코인, 사실은 우리가 밈코인 얘기하면 저시총, 1밀리언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시총의 코인, 이런 거부터 사실 시작을 하지만, 그런 걸 투자하면 정말 소액 넣고 100배 먹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단기간에. 근데 그거 한 번을 먹어보기 위해서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가 방금 굉장히 달달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밈코인인데, 좀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와보면, 최근에 이제 가장 인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무라드라고 하는 한 인물이 쉴링을 하고 있는 코인 SPX. S&P 6,900 간다. 약간 이런 맥락의 이제 그런 코인인데, 그 코인이 이제 무라드 같은 경우 4개월 전에 98K, 즉 98,000달러를 원화 기준으로는 약 1.3억 상당이고요. 그것이 이제 이 며칠 전에 10밀리언 해서 1250만 SPX 보유량이 환산을 했을 때 7.89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789만 달러, 원화로 했을 때는 약 107억 원. 진짜 100배 튀었네요.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렇게 튀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바이낸스에서 거래 지원을 시작한 네이로라고 하는, 저게 말이 많은 이슈가 많이 됐던 코인인데, 이 코인도 초기 투자자가 45배 이상 수익을 달성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100만 원, 1000만 원 넣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규모는 훨씬 큽니다. 큰 돈을 넣고도 더 큰 돈을 만드는, 이게 큰 돈을 넣으면 이 스트레스나 비중이나 이게 상대적으로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의 바구니를 이끌어내는 게 밈이 아닌가. 이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이 있고, 돈이 혼자 벌리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지 벌리는 건데, 밈코인이 주목을 받아야지 관심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밈코인 왜 사람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속 돈이 몰리는 건가요? 왜 관심을 받는가? 사건 이면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오늘 좀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가상자산 시장이 어쨌거나 계속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 커진다라는 게 질적으로는 또 서로 평가하는 것들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양적으로 그럼 어떻게 커지냐라고 했을 때 토큰 수, 그러니까 즉 프로젝트가 일단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2021년 이후로 토큰 종류가 5배 증가했습니다. 2024년에는 25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 코인게코 기준으로 데이터를 살펴봤는데 월 평균 6.5% 정도 상승해요. 상승합니다. 진짜 매달 뭐 5,300개 이상. 그러니까 최근에는 펌프닷컴이라고 하는 밈코인 런치패드가 또 나와서 뭐 하루에 몇만 개씩 나온단 말이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펌프닷컴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전에 딱 이 4월까지 데이터만 봤을 때도 이 정도로 커졌고, 근데 그럼 이 정도로 시장이 커졌는데 이거를 그럼 수요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걸 받아주는 시장에 돈들이 있어야 이 가격들이 유지되거나 할 텐데, 일례로 VC의 투자 자금을 많이 봅니다. 이 크립토 시장에 가장 먼저 돈을 넣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게 그래도 VC라고 할 수 있는데, VC 투자를 봤을 때 21년이 일단 피크를 찍습니다. 21년에 31빌리언 달러, 312억 달러인데 원화 기준으로 약 42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2024년에는 75%가 감소해서 지금 현재로는 7빌리언 달러, 원화 기준으로는 9억 5천만 원 정도로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계속 많아지는데 돈은 예전 같지 않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리테일은 차치하고 ETF 이런 거 차치하고 근본적인 이 시장의 뿌리를 봤을 때 이렇게 달라졌다. 기관 돈이 예전 같진 않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을 갖고 오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 코인 프로젝트의 끝은 바이낸스의 거래 지원이다. 그래서 VC 토큰, 그러니까 바이낸스의 거래 지원된 토큰들이 대다수의 기술, 테크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프로젝트들인데 그걸 우리는 VC 토큰이라고 한다. VC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토큰들이 어떤 식으로 상승을 하거나 가격 구조가 이루어지냐면 투자를 받으면서 계속 이 하이프를 조성해 나간다.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해 나가고, 그리고 큰 거래소에 이제 거래 지원이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투자자들은 수익 실현을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일례로 요새 이제 구설수가 많이 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셀레스티아를 예로 들면,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모듈러의 미래고 중요한 프로젝트겠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제가 정리해보자면 이번 달에 이제 큰 연락이 다가옵니다. 마치 솔라나의 샘 뱅크먼이 나한테 3달러에 팔고 다 꺼져, 그런 즉 굉장히 과감한 발언을 했을 때처럼 셀레스티아도 그러한 어마무시한 유통량이 지금 풀리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 말인즉 이것들이 이제 시장에 다 매도 압력이 될 것인가? 라고 이제 염려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더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사실은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오히려 투자자들도 리테일 투자자들이 이것이 다 학습됐기 때문에 과거처럼 언락이 되면 팔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미 일부 투자자들은 이 유통량을 스테이킹하고 스테이킹 이자를 다 팔아서 이미 어느 정도 수익을 다 실현한 상태입니다. 이제 이게 풀려도 이걸 바로 팔 그런 큰 또 유의는 없을 수 있다. 이미 팔 건 이미 다 팔아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어서 이러한 구조가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왜 밈코인 더 주목을 받는가? 뭐 테크코인, VC코인보다 더 나은 가치가 무엇인가? 4가지로 딱 정리가 되는데요. 쉽고 직관적이다. 복잡한 기술, 뭐 JK 싱크, 뭐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재미와 소속감을 준다. 둘째, 강력한 커뮤니티. 어떤 프로젝트 기술에 대해서 뭐 스택스, 비트코인의 그런 레이어의 미래다라고 하는 그런 거보다 우리 모자 쓴 고양이 갑니다. 이러면서 자발적인 홍보와 스스로 커뮤니티가 모여간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기술 코인보다 그 기술 코인은 내러티브라는 어떤 나의 턴이 와줘야 되는데, 그 밈코인은 그렇지 않아도 그냥 높은 수익이 온다.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작은 자본으로도 높은 수익을 꿈꾸니까 오히려 수익이 생기면 고간의 인심이 나듯 그런 게 생기고, 마지막으로 공정한 토큰 분배와 진입 장벽이 낮다. 즉 아까처럼 유통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쪽에 쏠려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리테일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억하심정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밈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런칭하자마자 시장이 다 풀리기도 하고 아니면 소각이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네 가지 특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한쪽에 너무 치인 나머지 밈코인을 보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약간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옛날에 게임스탑 사태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 기관에 대항해서 리테일끼리 모여가지고 가격을 지키고 수호하고 결국 기관을 이겼던 몇 안 되는 사례잖아요. 밈코인이 약간 역설적으로 그런 거에 반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이제 말씀하신 거를 좀 덧붙여 올라가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신 경우에는 자본주의에 대항한 마르크스주의다. 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지만 좀 너무 거창한 것 같고요. 조금 이제 게임스탑 이전에 그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라고 했던 이제 그러한 것들. 하지만 그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고 했던 그 메시지는 금융에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했던 거에 반해 요것은 밈코인 같은 경우는 훨씬 탈중앙적이고 리테일 기반의 좀 그러한 조금 색깔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익도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맞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밈코인 몇 개 담아야겠어요. 뭐 밈코인이 괜찮아 보이는데 뭐 어느 걸 좀 담을 위험 요소 같은 건 없나요? 맞습니다. 뭐 밈코인 좋다, 돈 번다 얘기하지만 이유인즉 잃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실 부분을 저희가 좀 갖고 왔는데요. 첫째, 밈코인이 사실 굉장히 고수익을 보장해 주는 거 하지만 태동이 이제 저시총의 그 뿌리를 또 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토큰이 생겨나고 이것이 유동성을 그 어떤 덱스의 유동성을 공급한 걸 빼버리면서 내가 팔아도 받아줄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러그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내 토큰이 갑자기 빵원이 되어버리니 굉장히 빌미잖아요. 그래서 일례로 그냥 어떤 특정 사례를 갖고 온 게 아니라 아무거나 제가 트위터 X에서 보고 갖고 온 건데요. 자신의 토큰을 그러니까 디플로이해서 런칭을 해서 20만 달러를 챙기고 공짜 돈 줘서 고마워 브로 하면서 트윗을 남기는 걸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런 게 꼭 하나 특정 사례가 아니라 이런 게 매일매일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법지대네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냐 하면 그 온체인의 탐정이라고 하는 자크 BTC의 예전 사례지만 한 명의 개발자 주소에서 1.5개월 동안 114개의 밈코인을 러그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훨씬 더 많이 하려면 훨씬 더 많이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얼마를 넣는 족족 돈을 잃어버릴 확률이 너무 크다. 그래도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 얼굴을 걸고 이제 밈코인 내기도 하잖아요. 뭐 이기아잘레, 마더 뭐 이런 거 있듯이 그런 거 좀 그래도 좀 담아볼 만하지 않아요? 그 저한테 호차님이 더 많이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연예인이 코인 내면 튀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즉 그 연예인들이 했을 때 연예인들은 얼굴 마담이고 사실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한 것을 보면 온체인의 버블맵이라고 해서 온체인의 그 홀더들의 관계들을 되게 시각화해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연예인 프로젝트일수록 특히나 되게 중앙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플로이를 하면 런칭을 한 사람이든 런칭을 한 이 초기 지갑 주소에서부터 관계자들의 지갑, 그러니까 한 번 전송했을 때 이걸 내부자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중앙화되어 있다. 60% 이상이 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다. 라고 해서 리테일 투자가 그런 걸 믿고서 사면 오히려 지금 사진에 보듯이 99%다 그냥 돈을 잃게 되는 거죠. 바지 사장이었네요. 그냥 연예인들만 돈을 벌고 돈을 잃게 되더라.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 이제 최근에 솔라나에서 밈코인이 굉장히 핫하니까 펌프다펀의 상위 P&L 얼마나 그 수익을 많이 받는가라고 하는 지갑 주소들 리더보드들 보면 대체로 다 토큰을 런칭한 사람들입니다. 혹은 런칭한 사람과 가까운 내부자거나 관련자들. 어떤 투자를 잘해서 번 사람들 물론 있죠. 물론 있지만 결국엔 토큰을 낸 사람, 카지노를 연 사람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벌더라. 방금 전부터 계속 펌프다펀 하시는데 이걸로 뭐 좀 흥미로운 데이터들을 더 볼 수 있나요? 어떤 건가요? 이거 데이터 관련해서 어떤 통계 자료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펌프다펀이 굉장히 솔라나의 밈코인이 성지처럼 핫했지만 여기에 결국 투자자들 중에 3%만 수익이고 대부분 손실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3%라고 하는 것도 좀 많이 쳐서 3%입니다. 즉 우측 차트를 보시면 0.02%만이 정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박이 납니다. 0.3%만 하더라도 $10,000 벌까? 그러니까 밈코인 투자해서 $10,000보다는 굉장히 일확천금을 많이 떠올리는데, 근데 그 수가 1%가 안 됩니다. 즉 3%라고 하는 거는 손해를 보지 않은 딱 범주까지인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밈코인 투자하면 97%는 잃습니다. 즉 여러분이 10번 던지면 9번은 잃는 겁니다. 라는 이 그냥 통계, 이 패턴에 대해서 알고,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버는데 라고 하시면 굉장히 1% 이상의 굉장히 잘하시는 거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 정도는 인지하시고 이 위험성을 알고 그리고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좋은 점 한참 얘기해 주시다가 또 이제 위험 요소만 쭉 얘기하니까 뭐 갈피를 잡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양극단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어디 중간은 없나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 보면 밈코인, 저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이거는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아, 이번 슈퍼사이클에서요? 맞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하나의 투자해야 될 섹터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인 즉슨 초창기의 밈코인 혹은 저시총에서부터 시작된 이 뿌리가 PVP, 그러니까 항상 여기 보시면 콜러, 그러니까 어떤 대형 인플루언서나 그런 채널들이 있습니다. 아, 이 코인 새로 나왔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뭐 100K밖에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사고, 뭐 1밀리언 가면 내가 했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문화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살고 선동도 먼저 당하면 돈이 된다. 뭐 이러면서 항상 먼저 서서 쉴링을 마지막에 하면, 카두나나 이런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쉴링하면 거의 꼭지다. 약간 이러한 문화였던 것이 이제는 하나의 문화, 커뮤니티 형성, 이게 하나의 또 브랜드처럼 같이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서 키워나가자 라고 좀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변했다라는 것도 좀 이런 것 같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왜냐면 지금 이렇게 하자라고 했던 무라드가 이제 또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토큰을 언제 팔지, 이 사람이 팔면 가격이 개폭락이 날까?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의 관심사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변해가려는 흐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정말로 뭐 비트코인도 과거에 그랬겠지만 이제 하나의 밈코인도 스캠, 뭐 투기가 아니라 하나의 좀 더 컬트적인 색깔, 그러니까 좀 더 마이너하고 좀 더 부정적인 생각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어떤 되게 맥시 같은 그런 성격을 나타내면서 내가 이 소속감을 느끼면서 이 코인을 사겠다 라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지금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리턴이 오느냐라고 했을 때는 VC들이 제공해줬던 그런 기술의 미래, 장밋빛 미래, 그런 것들이 커뮤니티가 스스로 그런 부가가치를 만들고 내가 그런 것들을 더 쉴링하면서 더 키워나간다. 그랬을 때 뭐 이런 이제 가치적인 측면 말고 시장에서는 실제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면, 최근 7일 거래량 데이터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요. 뭐 밈코인이 단연 덱스 거래량 압도적인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섹터를 뭐 2등과도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요. 나머지 애중문화 섹터들을 모두 합친 거래량이 이상이 지금 밈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그냥 현실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밈코인이라는 게 왜 제가 자꾸 흐름이다, 대세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밈코인을 투자를 안 하면 나에게 리턴이 굉장히 적을 수 있겠다. 밈코인을 투자 안 했을 때 위험이 더 큰 게 아니냐라는 것이 지표로 어떻게 나오냐라고 했을 때, 도지시바 페페플로키 위프 봉크 같은 약간 좀 오래된, 혹은 이제는 더 내가 상승이 뭔가 상방이 없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코인들도 인덱스를 만들어서 평가했을 때, 비트와 비교했을 때 YTD 기준, 올해 이제 퍼포먼스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 대비 2배입니다. 비트가 42%면 이 밈코인의 인덱스는 100%고요. 뭐 크게 많이 나갔을 때 200%까지 상승합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자체가 이렇게 좋은데 꼭 그런 새로운 코인들 막 찾지 않더라도 이미 이런 코인들도 퍼포먼스가 이렇게 좋은데 이런 거 안 넣을 거야? 혹은 이런 거보다 투자 더 잘할 자신 있어?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생각해 볼 포인트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밈코인이 브랜드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운동화여도 뭐 나이키 같은 로고가 붙으면 훨씬 더 비싸지고 수집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게 또 주가에도 반영되고 거래량에도 반영되고 그렇잖아요. 밈코인도 마찬가지로 어떤 팬덤을 키운다는 입장에서 사회 현상이 되고
오히려 VC에 반대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저항 운동 같은 성격을 띠면서 좀 더 커질 확장성도 있겠네요. 그럼 이런 이 산업을 바라볼 때 좀 진지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민코인을 저희가 보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시사점 함의점을 뽑아보자면 이제 우리가 VC처럼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닐까? 물론 밈코인 자체에 대해서 좀 가볍게 혹은 소액 뭐 이렇게 투자할 수 있겠지만 서두에 계속 얘기했던 VC들의 그런 약탈적인 매도 혹은 그런 악랄한 평가 구조에 대해서 신물이 나서 이런 식의 투자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밈코인 투자에서 너네가 그런 수익을 거두고 싶다면 너네가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지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시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시드 투자하고 물론 느낌은 다르지만 거창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잃을 수 있다. 10개 투자해도 망하는 스타트업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투자하는 토큰들이 망할 수 있다. 그거 당연한 거다. 아까 투자한 것처럼 90%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인지해야 되고, 그리고 단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면서 좀 가져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이러려면 이렇습니다. 트럼프 코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초창기 나왔을 때 딱 작년 9월 정도에 나왔는데 나오고 좀 오르고 거의 한 80%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몇십 배가 올랐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무라드 역시도 이것들이 하락한 뒤에 코인을 고르는 것이 이제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서 하락했지만 그래도 이 내러티브 혹은 이 코인이 갈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어떤 게 내가 좋을까? 뭐 그렇게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역시나 다시 한번 성공한다는 건 굉장히 운이 좋아야 되는 거다. 낮은 성공률이라는 건 인지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유동성 리스크와 전략적 접근. 이게 시총이 작다 보니까 뭐 100달러, 1000달러만 사도 20-30%가 확 올라버립니다. 근데 이게 또 올랐지만 내가 팔라 그러면 또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팔 때는 50%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 파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서 되게 기다려서 팔아야 내가 원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리고 좀 긴 호흡에서 좀 보면 좀 내가 원하는 큰 결실을 거두지 않을까.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민코인은 단기간에 하이리스크이긴 하지만 빠른 수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바닥을 본 거에서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회를 또 찾아야 된다는 점에서 되게 신선한 접근인 것 같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뭐 몇만 개가 매월 나온다고 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좀 이제 민코인을 쉽게 접하려면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이 방송을 보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못 찾을 텐데. 지금 이 많은 밈코인들을 보시면서 어디서 사야 돼?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막 많이 물어보시고 많이 이제 찾아보시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지갑을 한 번도 메타마스크에 코인을 안 받아봤거나 아니면 내가 거래소에서 출금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장벽인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포함했을 때 저는 빗썸에서 그냥 거래 지원하는 코인들부터 먼저 찾아보는 게 어떨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내가 일확천금의 기회들을 내가 알파 헌팅을 해보겠다라는 자세도 좋지만, 조금 전에 이제 인덱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빗썸 거래소에서 제공해주는 밈코인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셔도 저는 좀 좋은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앤드류 캉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VC의 고양이 토큰에 대해서 되게 좀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한 뒤로 갑자기 코인의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트렌드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좀 거래소에서 지원하는 코인들을 좀 먼저 살펴보고 투자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그 덱스 보고 이렇게 일반 투자자들에서 굉장히 큰 허들이거든요. 그럼 좀 더 쉬운 접근성 있는 그런 것들을 찾는 것도 되게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별의별 크립토에서 민코인 이 섹터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하고 왜 관심을 끄는지 음과 양 모든 것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별의별 크립토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데이터 기반의 방송으로 다음 주에도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